코스닥 뒷이야기. 근데 코스닥 시장은 뒷이야기가 메인이 되어서 뒷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앞이야기 이런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앞이야기 관심 없고요. 네. 뒷이야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지금 하한가 지금 풀어진 종목 하나 있습니다. 보르네오라고. 아, 요 뭐 기사가 뭐 BW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BW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던데.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시장의 뒷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급팀이 한 팀이 좀 배신을 해서 이제 그 로스컷 가격 전에 던졌다. 그 날이 이제 2월 22일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모든 수급팀이 이제 다 던지는 그래서 악성 매물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시장의 소문도 있습니다. 네. 뭐 저의 의견은 아니고요. 예. 뒷이야기. 예, 뒷이야기. 그런 뒷이야기가 참 코스닥 시장은 참 중요하더라. 그런 뒷이야기가 먹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네. 출범 이틀째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좋은 괜찮은 이야기. 종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그거 네. 인정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 수혜가 뭘까?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김건우 기자 딱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의 수혜를 입을 거다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다원시스라는 이제 특수 전원장치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네. 지금 굉장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테마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테마주들은 단순하게 이제 모멘텀 말 그대로 뭐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한다. 네. 하지만 이제 150대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지만은 정확한 어떤 부분이 수혜인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원시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수혜주가 정말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야, 딱 속에 나가니까 주가가 지금 또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야, 이게 참,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말을 자제해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우리 처음. 네, 주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되게 흐름이 좋아요. 예. 제가 볼 때. 그래서도 굉장히 좀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회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죠. 실적이 과연 뒷받침되느냐. 네. 그리고 과연 어떤 성장 스토리로 앞으로 5년간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거기에 뒷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 예, 그렇죠. 자, 다원시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원시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6년에 설립된 특수 전원장치 전문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코스닥에서 이제 상장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예, 특수 전원장치 일단 감이 안 오잖아요. 어려워요. 예, 전원장치 하면은 뭐 껐다 키는 거 뭐 이 네.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이제 K스타, K스타라고 이제 한국형 핵융합 발전이 있어요. 그걸 이제 K스타라고 하는데 그 K스타의 특수 전원장치를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핵융합 에너지가 과연 뭐냐? 네. 예,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탐방을 다녀왔어요. 대전에 직접 K스타를 보고 왔는데. 갔다 왔군요. 예, 이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이제 화석연료 고갈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원리로 해가지고 바닷물을 갖다가 그거를 분해시켜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초기 단계고요. 초기 단계고. 예, 2035년 정도에 이제 실제 상용화가 되는데 그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매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의 예를 들면은 핵융합 에너지 1g이 석탄 11톤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핵융합 에너지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이 가속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가속기 이제 좀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이 가속기 전원 장치에 들어가고 이제 플라즈마 관련해 가지고 플라즈마 세정 장비하고 전원 장치. 예, 뭐 그리고 전동차 전장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주가를 못 받았던 거는 너무 매출처가 다각화돼 있다. 다각화돼 있어서 다각화돼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외면을 받았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과학 투자를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수혜가 좀 있다. 뭐 이런 부분 좀 부각할 만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다원시스 일단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술력. 이 다원시스가 내세우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자기네들 기술력이 이제 어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만큼 높다. 그 예를 들면은 이 K스타, 이 초전도 핵융합 장치 이 전원 장치를요. 여기서 전부 수주를 했지만은 수주할 수 있었던 거는 기술 심사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회사가 다원시스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 그리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이
핵융합 장치를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 뭐 중국 등 7개국이 모여가지고 ITER이라고 국제 핵융합 핵융합 실험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예. 그 ITER에서도 전원장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원시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워낙 기술이 좋아서 예. 미래의 그 에너지라고 불리는 그 핵융합 발전. 예. 그러니까 바닷물을 불에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이제 융합 발전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2g이 11톤이요? 1g이. 1g이 11톤. 예. 와. 그러면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요. 네. 여기가 이런 전원 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혜인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밝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에 대해서요. 이 대형 가속기, 원자력 등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민간 개방을 해가지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 야. 뭐 이걸 좀 더 프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 끌어들여가지고 좀 더 투자를 많이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K스타 외에도 대형 가속기에 대한 사업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에 집중해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약했어요. 완전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4대강 하면서 이유가 내세웠던 건 어떤 거냐면 4대강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근데 이런 이 K스타나 지금 이 가속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더 새로 지을 경우 여기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과학에 대한 기초를 투자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발표된 이제 2013년도 교과부 연구 개발 사업 종합 시행 계획을 보면요. 네. 여기에서는 일단은 핵융합 가속기 분야에 일단 2,02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예. 근데 그러면은 대단하군요. 이 2,023억 원에서 과연 다원시스가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네. 이 2,023억 원인데요. 이 예를 들면은 지금 K스타 같은 경우에 총 개발비 약 3천억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700억 정도가 전원장치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전부 다 여기서 수주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대단하군요. 그 어느 정도 일정량의 매출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사실 좋게 보는 건 이 K스타보다는 가속기 부분이에요. 가속기 부분. 예. 이 가속기 하면 뭔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그 다빈치 코드 영화 보셨나요? 다빈치 코드 봤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처음 장면에 이 쫙 뭐 이렇게 그 원자가 그 전자가 확 흘러가면서 어디서 모여가지고 이제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어떤 뭐 장치가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일 첫 장면 등장할 때에 첫 장면. 예, 네. 가속기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5km 정도 되는 원을 그려가지고 그 원에 네. 그 어떤 입자를 돌리는 거죠. 돌려. 그러면은 그 입자가 쫙 그 길게 돌면서 안 보였던 것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연구진들이. 네. 그럼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수혜할 수 있게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가속기 개념이고요. 예. 근데 뭐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투자자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 그래서 가속기가 돈이 되냐 안 되냐겠죠.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여기가 이제 예산이 한 850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 따르면은 근데 이 850억 원을 850억. 과연 그러면 다원시스가 수주할 수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 다원시스가 3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이미 전원장치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3세대도 했었으니까 4세대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양성자 가속기 어렵습니다. 뭐 네. 중이용 가속기. 네. 근데 이런 거 전원장치가 뭐 양성자 같은 경우 이제 100억에서 200억 정도. 그리고 중이용은 600억에서 800억 정도. 그리고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이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전원장치에서 그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좋네요, 진짜. 얘기가. 제가 좋게 보는 건요. 지금 사실 제가 지난주 탐방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회사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매출이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투자를 하면 할수록 투자돼서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은 너무 길다. 이 투자자는 우리가 증시는 3개월 단위로 끊고 살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여기서 뭐 2035년에 상용화가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30년 뒤에 관심이 없습니다. 3개월 뒤에 어찌 될지가 중요한 거지. 네. 30년 뒤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해서 이제 모멘텀을 또 다른 걸 찾아냈습니다. 예. 뭐죠? 이 해외 수주 모멘텀이죠. 해외 수주. 예.
얼마나 좀 수주가 해외에서도 좀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까 ITER 얘기했잖아요. ITER, 네. 7개국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핵융합을 만들고 있다. 거기에 전화제 공급을 하고 있다. 1차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9억 원을 2011년도에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2차분까지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야. 무엇보다도 건설되는 총 건설 금액이 7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3천억 중에서 네. 약 700억이 전쟁에서 쓰였잖아요. 네. 그러면 7조 원에서 얼마가 쓰이겠느냐. 야. 예. 근데 모두 다 이거를 지금 다원시에서 수주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미래의 동력으로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아.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암 치료할 때에 네. 지금까지는 방사능 쐬가지고 이제 방사능을 쏘면은 일반 세포까지 죽기 때문에 사람들 체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면은 딱 빛을 짜가지고 그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국내에서도 정부가 지금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원시스는 이거와 별개로 일본 쪽하고 지금 손을 잡고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이제 일반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거 네.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매출이 일어나진 않지만은 어떤 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가속기 이게 좀 진짜 좀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3천억에 700억이 이제 그 다원시스가 만드는 그 분야니까 그 ITER 요게 이제 그 7조 원 규모인데 그 5분의 1만 잡아도 뭐 1조 원이 훌쩍 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박근혜 정부의 수혜주를 좀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네. 사실은 이 신정부 들어서의 어떤 투자는요 뉴스가 선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가속기 사업이나 아니면 케이스타 관련한 사항들은 분명히 정부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육성을 하고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다. 제가 처음 기고만약 출연했을 때 추천했던 종목이 CJ CGV였거든요. 예, 그때 주가가 25,000원이었어요. CGV 맞아요.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주가 4만 원인데 그때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많이 보시면은 CGV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CGV의 주가의 향방은 영화 스케줄이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참고하시라고.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다원시스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폭발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지는 않지만은 회사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는 충분히 뉴스를 통해 가늠할 수가 있어요. 야, 자 실적 추이. 김건우 기자의 어떤 투자 컨셉,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수긍할 만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가요? 예, 진짜로. 이제 실적 봐야 되는데요. 예, 저는 막 뭐 기본 한 3년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건우 기자는 그렇지 않게 얘기하거든요. 솔깃솔깃합니다. 자, 실적 한번 보시죠. 이제 실적 2010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액 304억, 네. 영업이익 51억 원 했었고요. 쭉쭉쭉쭉. 2012년도에 이제 476억, 영업이익 71억 원, 평균 20% 성장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였죠? 어제 예상 실적을 600억 원 공시를 했어요. 600억 공시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 다원시스의 특징이 어떤 뭐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설레발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매출입니다. 이제 정부의 어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속기 사업은 2015년까지 한다라고만 돼 있지 2013년도에 얼마나 투자한다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13년도에 투자할 거 14년도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매출이 600억 원.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죠. 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수주라든가 매출이 좀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 아니 뭐 그 반대로 확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요, 지금 이제 케이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스타 아까 핵융합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핵융합이 지금 제가 실험 단계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 기사 보면은 뭐 플라즈마의 단계를 2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6개월 동안 유지해야 뭐 상용화 가능하대요. 굉장히 먼 이야기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관심이었던 건 뭐였냐면 20초였던 거를 300초로 늘리려면은 지금 현재 전원 장치의 3배 정도가 또 들어간답니다. 어이구야.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그걸 6개월로 늘리려면 더 많은 전원 장치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뉴스에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거 발표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K스타 이제 국가핵융합연구소거든요. 거기 전화하시면 또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자세히 알아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핵융합 발전이다. 그러면 바로 다원시스다. 이렇게 이어져야죠,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핵융합 너무 어려워하니까 네. 사실 저도 아니, 개념을 들었는데 조금 어려워요. 전에 그거 한번 좀 그 설명해 주는 거, 기술 설명해 주는 거 한번 화면 한번 네, 보여주시면 저거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건희 기자가 잘 얘기해 줬는데 현재는 20초 동안 유지에 성공했는데 0.5 메가암페어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20초 동안 네. 유지하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상용화에서는 3억도의 플라즈마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저 전원 장치며 그렇죠. 이 다원시스의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네. 지금 이 전원 장치가 이제 지금 K스타가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데모라고 해가지고 데모. 상용화의 전 첫 단계 단계. 데모 플랜트를 만들 계획이 네, 2035년에. 그러면 이건 또 새롭게 또 만들거든요. 지금 거는 기존의 전원체를 추가하는 개념이지만은 이건 또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지금 이 핵융합에서는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겠냐. 야. 자, 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그 바닷물을 분해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그 미세한 이 원소를 가지고 핵융합 발전을 일으키는 기술. 이게 이제 2035년에 그렇죠. 그때 되면은 뭔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다. 된다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전압장치, 전원장치를 아주 기술력 있게 개발하는 데가 바로 이제 다원시스다 이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은 왜 그 MRI 장치 같은 거 보면은 그 가속기가 둥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가속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요런 거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속기까지 있는데 요 가속기가 사실은 또 우리 또 다원시스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다원시스 기사를 보시면요. 꿈의 에너지원, 꿈의 의료기 이런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리스크하다는 데 있으시거든요. 꿈이라는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꼭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 회사의 강점이자 리스크예요. 이 강점은 이 핵융합도 어쨌든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만 되면 뭐 석탄이고 석유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속기 사업도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단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리스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이런 가속기에 대한 게 좀 더 구체화돼 있다.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석유 재벌들이 좀 강력한 라이벌인 것 같네요. 방해할 것 같아요, 막 개발을. 그렇죠. 네, 그죠? 석유 재벌들. 또 하나는 그 지금까지 약을 팔아서 아니 또는 어마어마한 그 의료 기기를 팔아서 떼돈을 벌고 있는 미국의 그 의료 기기 업체들. 얘들이 또 라이벌이겠어요, 또. 그래서 아직 그 증시에서는요. 이 다원시스가 어떤 테마로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어제 이제 그 원자력 관련 그 원전 관련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원전을 이제 수출을 더욱더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들이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핵융합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가져가는 건데 아직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그건 아직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좀 덜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더 있겠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김병훈 기자와 함께 말랑말랑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